맥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위에 보시면 메뉴바가 있는데 여기 있는 메뉴바는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많이 사용하진 않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은 이게 메인 툴바하고 밑에 있는 이 툴바 이 두 개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패널, 만약에 애니메이션 한다면은 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맥스에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시작하실 때 우선 여기에 있는 이 셀렉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선 박스 보시면 커맨드 패널에는요, 커맨드 패널에는 자, 크레딧이 있고, 그 다음에 모티파이가 이렇게 있고요. 커맨드 패널, 그 다음에 여기는 피벗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는 모션, 그 다음에 뭐 모니터인데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오브젝트 가리고 숨기고 하는 공간들이 있고, 나머지는 세팅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크레딧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밑에 보시면은 티폿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티폿 하나 설정을 클릭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하게 되시면 주전자가 나타나게 돼요. 우선 이렇게 우선 놔둬놓고 시작하는데 한번 그리고 났다고 해서 티폿 자체가 비활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계속 이렇게 그려져요. 계속 그려지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만 비활성화가 됩니다. 우선 처음에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컨트롤하는 방법은 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돋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줌 올, 그 다음에 줌 스탠드 셀렉션, 줌 스탠드 올 셀렉션 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클릭한 상태에서 뭐 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줌 스탠드 올 4개의 화면을 동시에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은 거의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냥 마우스로 모든 걸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키보드에 있는 Z키를 누르게 되면요. 줌에서 뷰포트의 화면 안으로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또는 컨트롤 시프트 Z를 누르게 되면은 4개의 화면이 다 동시에 들어오고요.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동 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르게 되면 도형을 3D 화면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사용을 많이 하진 않아요. 자, 우선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우선 세팅할 때 여러분들 언더 수정하셨나요? 선생님 어떻게 언더 수정했어요? 언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좀 아는 것 자, 같아요. 여러분들 언더는 알죠? 컨트롤 Z 알죠? 컨트롤 Z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맥스 보시면은 메뉴바에 커스터마이즈에서 프로퍼티스 선택하신 다음에 자 제너럴에 보시면 언도 해가지고 아마 20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를 200개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500개 정도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언도가 이거 클릭하는 것도 언도의 한 번입니다. 이렇게 클릭 몇 번 움직여버리면 20번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최소 200개, 100개 이상은 해주셔야만 나중에 작업을 하셨을 때 이해가 쉽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작업하시다가 만약에 맥스 같은 경우 화면에서 뭐 에러가 생기고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맥스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케이 오케이 눌러서 설정하셨다면 문서에 들어가게 되면은 3D 맥스 2022이라고 폴더가 있을 거고요. 이 안에 보시면 오토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3개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만약에 에러가 생겼다, 열리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전 파일을 여기서 찾아주셔서 열면 됩니다. 우선 이거 알면 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언더 어디인지 혹시 다시 한 번만 메뉴바에 커스터마이즈 있죠. 여기 네. 클릭하고 밑에 프로폴리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팝업 창 열리게 되면 제너럴 그래서 여기를 50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500개 이상. 됐나요? 예, 예,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단축키를, 키보드를 누르다가, 지금 보시면 키보드에서 나오는데, 학교가 안 나올 경우는 여기 기지모에 들어가서 on 또는 show 액세스 레벨 값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만 되면은 가려져 있는 거, 숨어져 있는 것도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우선 계속 진행을 한다면은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탑 뷰, 프론트 뷰, 여기는 레프트 뷰, 그다음에 여기는 퍼스펙티브가 나와 있는데 자, 프론트 뷰 보시면은 프론트 나와 있는 이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퍼스펙티브에 보시면은 P, 워드 그래픽은 U, 탑 뷰는 T 이렇게 나오죠. 프론트는 F, 레프트는 L 이게 단축키 이름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내가 작업을 하다가 프론트 뷰로 갔다가 레프트 뷰로 갔다가 탑 뷰로 갔다가 이렇게 단축키로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워드 그래픽까지 퍼스펙티브. 그리고 우리가 저 단축키를 하나 더 아시면 좋은데요. Alt W라고 있습니다. Alt 키 누르고 W 키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크게 나와요. 4개 화면으로.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집중해서 할 때는 화면을 크게 작업을 하고 다시 Alt W 키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4개로 분할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작업하시는데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해 드린다면은 탑뷰나 프론트뷰, 레프트뷰에서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이고요. 퍼스펙티브에서는 쉐이드로 보이는데 3D에서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선과 점이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수정을 할 때는 점과 선, 벡터하고 시그먼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F키, 키보드에 F4가 있습니다.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은 쉐이딩이 된 상태에서 와이어프레임이 보이게 됩니다. F3번 키 누르게 되면 와이어프레임으로 변하게 되고요. 다시 F3번 키, F4번 키. 이렇게 누르면은 작업이 진행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맥스를 열고 작업을 할 때 F4번 키를 눌러서 시그먼트가 보이게끔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전체 화면 나온다고 그랬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네. 죄송한데 아직 3D를 맥스를 아직 못 깔았는데 네. 그래서 혹시 이거 화면 지금 녹화하시고 나중에 올려주시나요 혹시? 네, 올릴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은 다시 올려야 돼요. 저도. 이건 네. 학교에다가 스트리밍으로 수업했다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 네네네. 그 맥스 같은 경우는 한번 놓치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고 참고할 그 영상을 될 수 있으면 올리는 편입니다. 자, 우선 인터페이스 계속 또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와이어프레임이 있으면은 와이어프레임도 보시면은 디퓨트 쉐이딩으로 또는 페이스로 와이어
F4번 키 누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박스.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 안 할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저도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 컬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컬러를 볼 때만 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 라인은 많이 사용되는데, 하이드 라인은 보시면 와이어프레임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해서 보시면 됩니다. 와이어프레임은 뒤에까지 뻥 뚫려 있어서 뒤에 있는 와이어까지 보이는데, 하이드 라인 같은 경우는 뒤쪽 면에 보이지 않고 작업할 때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앞쪽만 라인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퍼스펙티브에 나와 있는 이 색상은 수정하는 방법이 모티파이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 있는 크레딧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하나 그려내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모티파이는 내가 만든 이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티파이 보시면 여기 이름 있죠? 여기서 이름이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 색상 자체에서 클릭하게 되면 팝업 창이 나오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설정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여기서 이제 회색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하이든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회색으로 그레이 색깔 들어간 것보다는 와이어프레임으로 작업하는 느낌을 나기 위해서는 하이든이 좀 더 좋아요. 또는 클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르 같은 느낌으로 작업물을 볼 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드 액세스 이것도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요. 와이어프레임하고 쉐이드 그 다음에 하이드 라인 이 세 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세 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뷰 다시 탑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탑뷰나 기본적으로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는 앞에 스펠링에 따라서 단축키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 선택은 앞쪽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언더고요. 리도. 이거는 언더는 그냥 컨트롤 Z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Z는 똑같고요. 자, 이건 이제 링크인데 링크는 제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드린다면은 링크는 그냥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있는데 링크를 선택하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주전자에다가 종속이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설정할 때는 내가 종속된 친구 같은 경우는 각자 개인으로 놓을 수가 있으나 얘가 지금 탑이잖아요. 얘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거를 그룹하고 살짝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저 언링크 시킬게요. 언링크는 자, 언링크 셀렉션 하게 되면은 각자 이렇게 따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바에 보시면 그룹이 있죠. 그룹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룹을 두 개를 설정하면 그룹 누르게 되면은 그룹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안에 그룹으로 안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얘를 선택해도 같이 가고 얘를 선택해도 같이 움직여요. 그룹은. 그래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서 작업하실 때도 있고요. 링크로 사용해서 작업할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링크로 사용해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언그룹 있고 오픈 선택을 했을 때 얘 선택 따로 움직이고 얘도 선택해서 따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네, 그때마다 오픈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감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많은 오브젝트가 생기면은 그룹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바인드 웹인데,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셀렉트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올이라는 게 있고요. 지오메트리, 쉐프, 라이트, 카메라, 헬퍼스, 웹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안에 보시면은 여기가
쉘, 라이트, 카메라예요. 그 다음에 얘는 헬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물이 보시면 여기만 해도 지금 5개의 종류가 나눠지죠. 이 5개의 종류도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또 5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뭐냐면은 나는 만약에 카메라만 선택하고 싶다. 아니면 지오메트리만 선택하고 싶다. 뭐 헬퍼스만 선택하고 싶다 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을 분류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뼈라든지 IT라든지 포인트 이런 것들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거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선 또 지금 보시면 이게 셀렉트 선택이 안 되죠. 우선 셀렉트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만 선택이 가능한데 또 내가 구글 프리즈 이동 툴 헬퍼스로 되어 있구나. 올 선택하고 다시 이제 선택이 가능해졌고요. 우선 하나를 이렇게 버릴게요. 우선 하나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셀렉트라고 나와 있고요. 옆에 있는 거는 셀렉트 바이 네임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왼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면을 팝업 창을 하나 뜨느냐 아니면 옆에 왼쪽 창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느냐 차이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키보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더 그어 놓을게요. 키보드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되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셀렉트 바이 네임 같은 경우는 팝업 창을 뜨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름하고 OK까지 눌러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즘은 와일드 화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이거를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작업하시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셀렉트를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내가 사각형의 점선이 이렇게 나와서 선택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원형도 있고 다각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원형은 그냥 그대로 원형 모양으로 나오고 이 친구는 다각형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형 모양대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스프레이는 그냥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게 되면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각형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사각형이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데 뭐 하나만 선택하고 싶다 때는 뭐 드래그 할 때는 이럴 때는 좀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뭐 드래그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사각형이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2D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사용할 때 또는 컴퓨터 윈도우를 사용할 때 사각형으로 선택이 되니까 아마 익숙한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사용하시기엔 더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윈도우하고 클로스 있는데 여기는 교수님, 그냥 그 왼쪽에 그 개체들 이름 뜨는 거 어떻게 뜨게 하는지 다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툴에 보시면요. 메뉴바의 툴. 네. 툴에 보면은 Scene Explorer라고 있죠. 네. 그 클릭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떴나요? 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서 보시면은 도크 해가지고 내가 위치를 잡아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좀 진행. 혹시 뭐 다른 거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윈도우가 크로스가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셀렉트는 뭐냐면은 내가 살짝만 걸쳐도 선택이 되는 게 윈도우고요. 크로스는 점선 안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만큼만 선택했을 때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왜? 안으로 딱 들어와야 됩니다. 오브젝트가. 그래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저도 잘 사용은 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이것은 하나만 넣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많이 사용되는 게 여기 있는 사각형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도 보시면은 스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겠죠. 여기는 4개. 우선 4개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셀렉트, 무비,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입니다. 자, 이동 툴은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단축키는 WER이에요. WER. 이동 툴 선택을 하고요. 이동하는 방법은 내가 Y축으로 움직이고 싶다. 이거만 퍼스펙티브로 보게 되면은 화면으로 보게 되면은 Y축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Y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X축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X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Z로 움직일 때는 Z로 이렇게. 근데 Y쪽으로는 안 가요. Z만 잡았을 때. 근데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X하고 Y하고 사이에 사각형이 들어있고요. 이거에 확정이 되면 X하고 Y가 같이 움직입니다. 얘는 Z하고 Y.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가운데 보시면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사각형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X, Y, Z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자, 또는 자, 회전으로 선택하게 되면은요. 회전 같은 경우도 내가 쭉 방향을 정확하게만 잡아줘야만 회전 방향을 정확히 잡아줘야만 내가 원하는 회전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회전은 소수점 2자리까지 됩니다. 자, 회전을 했을 때 지금 돌아가는 움직이는 게 중심축으로 해서 이렇게 Y축과 X축을 잡았을 때는 중심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외곽으로 보게 되면 회전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전체 어떤 식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태양계가 하나 있고요. 자,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자, 이게 태양이고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지구가 있어요. 자, 회전 쪽으로 보게 된다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리드로 움직이는 거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중심이. 그 다음에 외곽으로 나와 있는 이 선은 이 태양계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잡고 회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은 있는데 스케일 같은 경우도 XYZ를 다 잡게끔 되어 있어요. 왜? 스케일이 지금 현재 보시면 대각선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따로 X축, Y축, Z축만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고요. 네, 기본은 X, Y, Z 다 이동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 툴과 회전 툴과 다르게 스케일 같은 경우는 누르고 있으면은 비례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약에 X축으로만 움직이고 싶겠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도구 툴을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동 툴이나 회전이나 스케일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더 무브 트랜스폼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 주전자가 X에 104.607로가 있고요. Y로 움직이고 Z로 75만큼 움직였어요. 만약 이거를 좌표점을 0, 0, 0, 0으로 맞춰주면은 이 그리드의 검은색 중심선 가운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회전을 만약에 스피드 값을 30으로 올려주고 싶으면 30 이렇게 올라가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120만큼 더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120만큼 움직이고 싶으면 여기다 120을 더해서 150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옵셋으로 가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옵셋은 여기가 수치를 그냥 내가 120만 움직여도 여기서 바로 150으로 입력이 되고 리셋이 돼요. 그래서 축을 움직일 때 수치를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만큼 이동하고 싶다 할 때는 옵셋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다시 여기서 회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이건 로테이트로 바뀌었죠. 로테이트도 똑같습니다. 자, 로테이트도 회전을 만약에 10만큼만 움직이고 싶었다. 10. 근데 여기서 뭐 5를 더 주고 싶다 그러면 5 이렇게 더 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교수님, 네. 근데 그 화면 4개로 다시 돌아가는 단축키가 뭐였죠? Alt W. 화면에 감사합니다. 맨 끝에 보면은 줌 익스텐드 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이 빠르면 이야기해 주세요. 좀 빠른가요? 대답이 없으니까 빠른 걸로. 아마 지난 시간에 조금 이 내용을 했던 것 같긴 하는데요. 다시 해보시면은 로테이트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케일은 좀 달라요. 스케일은 지금 보시면은 X, Y, Z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스케일이 그러니까 언유니폼으로 돼 있고요. 유니폼으로 돼 있거든요. 유니폼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가로 세로 X, Y, Z 축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옵셋으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다가 뭐 200%, 뭐 100을 100, 200.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스케일로 만약에 맨 마지막에 있는 비대칭으로 언유니폼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하게 되겠죠. 3개로. 네, 여기 200을 둬야지. 기본이니까 200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케일 값은 비례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기지모가 지금 혹시 지금 이렇게 X, Y, Z축으로 나와 있는 게 기지모가 좀 작거나 크거나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백스페이스 있죠. 키보드 백스페이스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기지모 사이즈가 커지고 줄어들고 합니다. 자, 이런 팁이 있습니다. 우선 스케일 값도 다시 100으로 200으로 맞췄고요. 자, 이동 툴, 회전 툴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뷰포트가 있고요. 옆에 지금 이거는 저도 좀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셀렉트 앤 플레이스인데 이거는 잘 저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해서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뷰, 스크린, 월드, 커런트, 로컬, 심볼, 그 다음에 그리드, 워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뷰를 설정을 했을 때 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클릭 선택을 해서 이동 툴로 선택할게요. 좀 화면 좀 잘 보이게. 자, 위쪽으로는 Y축, 여기는 X축이 나와 있죠. 자, 보시면 Y축, X축이에요. 근데 프론트 뷰에서 볼 때는 Y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끝에 있는 데를 한번 보시면은 X축, Y축, Z축이 서로 다 방향이 다릅니다. 다 다르고요. 여기를 클릭했을 때 다시 프론트 뷰로 왔을 때 이번에는 Y축이 정면으로 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위로 올라가 있죠. 자, 이거는 기본 보기 좌표계에서 X, Y, Z가 모든 직각 뷰포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좌표계에서도 보시면 뷰포트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뷰포트에 대한 공간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클릭하면은 지금 Z, Z, Z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화면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 좌표계의 기본으로, 그 다음에 스크린 같은 경우는 좌표 화면에 보시면 X, Y, Z축이 똑같이 나와지긴 하지만 프론트, 레프트, 탑 뷰가 변화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활성화된 뷰포트에 있는 퍼스펙티브 있죠. 퍼스펙티브를 선택하게 되면 X, Y, Z에 나와 있는 게 뷰포트 방향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번에는 퍼스펙티브를 선택하니까 프론트 뷰라든지 탑 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귀지모가 기울어져 있죠. 기준이 뭐냐? 퍼스펙티브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은 월드가 있는데 좌표 기준기를 사용하지 변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자, 퍼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링크 조금 전에 링크를 설명해 드렸죠. 링크 어떤 티봇 하나가 있고요. 이 티봇 하나가 종속으로 링크가 걸려 있을 때 이 종속되어 있는 게 퍼렌트, 이 부모를 따라서 좌표기가 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컬은 선택한 오브젝트 좌표계를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속성 자체를 지금까지는 화면으로만 나타냈었거든요. 뷰는 그냥 화면에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좌표계, 그다음에 스크린은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좌표계. 근데 로컬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브젝트가. 그 다음에 여기 짐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 쓰는 좌표이고요. 그리드는 어떻게 그냥 화면에 대한 그리드입니다. 자, 이럴 때 사용되는 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그냥 뷰, 스크린, 그 다음에 로컬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화면에서 보시면은 티봇을 하나 더 우선 그려놓고 볼게요. 티봇을 작은 걸 하나 이렇게 놔뒀습니다. 옆에다가. 자, 로컬로 되어 있는 거를 뷰로 바꿨고요. 자, 이거는 유즈 피벗하고 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활성화가 지금 아까 지금 제 거 마우스가 회전하고 있는 건 이제 오토세이브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토세이브 끝났으니까 다시 볼게요. 자, 두 개를 선택했을 때 보시게 되면 피벗이 위치가 이게 보면은 가운데로 들어가 있죠. 유즈 셀렉트 센터라고 해서 가운데로 두 개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즈 피벗 포인트 센터라는 거는 중심 사용하는 플라이아웃에 사용되는 피벗 중심에 사용되는 옵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즈 트랜스폰 컨트롤 센터 같은 경우는 변화된 좌표, 좌표의 중심 축으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좌표가 지금 밑으로 나와 있죠. 얘를 좀 살짝 올려볼게요. 이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피벗을 가운데에 놓거나 중심축에 놓거나 이동을 하거나 해서 피벗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드린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 픽이라고 나와 있죠. 픽. 자, 이거 픽을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픽 선택을 해서 픽을 이 큰 주전자로 잡았어요. 주전자로. 자, 주전자가 이름이 SDF였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중심, 좌표계의 중심이 이 큰 주전자입니다. 그리고 얘를 유즈 트랜스폼으로 잡았을 때 로테이션으로 잡게 되면은 회전유지 WE 잡게 되면은 이 주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피벗을 중심을 어디로 맞추냐에 따라서 회전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뭐 위성을 만든다거나 지구 중심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또는 자, 이거 픽 해서 윈으로 다시 맞추고요.
오브젝트를 이따가 이거는 내가 다음에 피벗 설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옆에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단축키를 많이 쓰다 보시면 나오는데 S를 누르게 되면 스냅입니다. 스냅. 스냅 자체는 지금 보시면 2D 있고요, 2.5D 있고요, 3D 있습니다. 커서 그리드 평면에 2D 같은 경우는 Z축으로 이루어진 즉 수직으로는 무시는 걸 말하고요. 2.5 같은 경우는 커서가 활성화된 그리드에서 2.5 설정은 원거리 큐브상의 정점에서 정점으로 선을 그릴 때 만약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3D는 그냥 3D 공간 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2.5D가 스냅을 2개를 간다, 3개 간다가 뜻이 아니라 2D로 설정을 할 것이냐, 2D로 설정을 할 것이냐, 3D로 설정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근데 스냅은 보통 3D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있죠. 회전을 했을 때 제가 소수점 2자리까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소수점 2자리. 소수점 2자리까지 움직이다 했는데 소수점 2자리로 움직이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스냅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스냅을 걸어주면 단위가 5단위로 스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5단위로. 또는 퍼센트도 보면은 스케일도 보시면은 단위를 보시면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얘도 누를 수 있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옵션이 나와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20으로 갈 수 있고요. 보시면 스냅도 보시면 우리가 회전이 5로 되어 있는데 수치를 10으로 돌리겠다, 5로 돌리겠다. 그래서 여기서 스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같은 경우도 유저 그리드.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사용 많이 되는 건요. 옵션에서 보면 디스플레이를 사이즈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앵글값, 그 다음에 회전할 때 수치값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5였지? 50, 얘가 20. 저는 이제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걸 편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전을 단축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는 S고요. 얘는 A. 자, 이거는 포인트 토글 대 단축키가 없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SA를 많이 누르시게 돼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스냅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SA 이거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피벗, 스냅이라고 있어요. 스냅. 저는 보시면은 이게 스냅을 그리드 포인트라고 기본으로 나와 있고 스냅을 중심을 피벗으로 할 것이냐, 퍼플티스컬러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엣지로 할 거냐, 페이스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스탠다드로. 바디, 그 다음에 또는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 이제 미러가 나와 있는데요. 미러도 셀렉트를 해주고 제가 회전을 많이 해서 리셋을 한번 할게요. 키보드를 하나 더 그어줬습니다. 키보드 하나 그어줬고요. 자, F4번 키 한번 눌러줘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미러는 셀렉트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미러 옵션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거를 미러 액세스 해가지고 Y축으로 할 것이냐, Z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클론을 논 클론으로 되어 있고요. 카피로 할 것이냐, 인스턴스로 할 것이냐, 레퍼런스로 할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기본은 카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만약에 X축이 아니라 Y축, X축으로 했을 때 옵셋은 이 두 개의 주전자가 겹쳐 있죠. 이거를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수치 값으로 나타내고 지오메트리로 하게 되면은 미러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트랜스폼을 하니까 그냥 축 방향,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속성이 지오메트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커맨드 패널에 미러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따로 오케이 하고 나면 여기서 방향을 조절을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러에서 지오메트리보다는 트랜스폼을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미러 도구이고요. 미러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자, 보시면 휴식동 있으면 클릭하시면 지우면 되고, 자, 이번 주전자를 좀 더 많이 만들게요. 주전자. 자, 주전자 옆에 보시면은 온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하게 되면은, 자, 온라인, 자, 포지션을 해가지고 X축으로 할 것이냐, X축 값도 맞출 거냐, Y축 값도 맞출 거냐, Z축 값으로 맞출 거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중심을 센터로 할 것이냐, 아니면 피벗을 할 거냐, 미니멈으로 할 것이냐, 맥시멈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타겟과 그 다음에 커넥트랑 두 개를 동시에 설정을 해주게끔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피벗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로컬이라고 있죠.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방향,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 오리지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그 회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 방향에 대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X, Y, Z 축으로 한다고 했을 때 방향도 이렇게 같이 넘어가게 되죠. 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꺼져 있으면 이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내고, 근데 만약에 이 대한 맞추고자 하는 타겟에 대한 회전값까지 같이 맞추겠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치도 그렇고요. 스케일 값. 얘도 스케일 값은 100이고 스케일 값은 100이에요. 자, 스케일 값을 보시게 되면은 회전이 이거지? 스케일 이거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회전한 이 큰 것도 스케일 값은 100이고 밑에 작은 것도 스케일 값은 100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나타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모티파이어 보시게 되면 여기 모티파이에서 이 주전자에 대한 레디우스 크기와 여기 있는 이 큰 주전자의 레디우스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비율은 100% 그대로고요. 자,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클릭하고 있으면 퀵이라고 있을 겁니다. 번개 모양 있는 거. 얘를 선택해서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위치만 포지션 값으로 해서 로컬 방향이 아닌 위치 XYZ축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 보시면 뭐 범선에 관련된 내용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 해가지고 자, 범선에 대한 면에 대한 오브젝트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강조할 수 있는 반사, 빛에 대한 반사에 대한 나타내는 거. 얘는 카메라에 대한 맞추는 앵글. 얘는 뷰포트에 맞추는 앵글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오브젝트를 더 진행해야 돼서 사용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퀵, 그 다음에 처음에 나와 있던 라인을 많이 사용돼요. 온라인 맞나? 한 입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탐색기 우선 선택을 해 볼게요. 우선, 지금 제가 지금 주전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씬 익스플로어 저도 열었습니다. 씬 익스플로어 열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탐색기도 될 수 있고, 옆에 보시면은 얘도, 자, 보시면 얘를 활성화 누르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이게 열어놨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 또 탐색기가 옆에 오른쪽으로 나타납니다. 꺼주고, 위에 보면은, 위에 립은 살짝 사라지고, 오른쪽도 꺼주고. 자, 화면 구성은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로 넘어갈 건데, 커맨드 패널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하이드, 그 다음에, 크리지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지오메트리만 다 가려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쉘을 가린다거나,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클릭한 상태에서 하이드를 시켜서 이 오브젝트 작업을 가리고 숨기고 싶다 했을 때 하이드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T4 002번에 지금 주전자가 눈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죠. 얘를 다시 클릭해주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여기 있는 이 눈 아이콘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 아이콘으로. 근데 내가 가리고 싶은 것들은 가릴 수 있고요. 그런다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오른쪽과 왼쪽 두 개 다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하이드 셀렉션, 언하이드 셀렉션, 하이드 언 셀렉션, 그 다음에 언하이드 올, 그 다음에 뭐 언하이드 네임 뭐 이런 식으로 하이드에 관련된 내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 밑에 보시면 이제 프리즈라고 나오는데, 프리즈는 선택을 하게 되면 프리즈 셀렉션 하면은 회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런과 동시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눈 결정체 모양이 나오죠. 프리즌 끄거나 키거나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프리즌이 되어 있으면 텍스트 자체가 약간 이탈릭하게 좀 변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가리고 숨기고 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인 것들만 우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다들 이해가 돼요? 지금 메인 툴바랑 그냥 커맨드 패널도 아직 다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고 기본적인 것들만 우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질문이 없네. 다들 누워있는 거 아니죠? 어디에? 네. 아닙니다. 아니죠? 자, 우선 10분간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컨트롤 해보시고, 된다는 것들 컨트롤 해보시고,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 10분 후에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회전, 이게 카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복사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또다시 티폿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 티폿을 복사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근데 맥스에서는 컨트롤 V만 눌러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론 옵션이 있고요. 여기서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가 나오는데 카피로 우선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게 되면 주전자가 1번, 2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뭐 클론 뭐 나오고 이렇게 돼요. 복사가. 지금 이게 클론이라고 나오거든요. 클론에서 복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복사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Shift 키 누르고 그냥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하시면 돼요. Shift 키 누르고 그 다음에 복사 눌러주시면 되고, 또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나서 자 넘버수가 나오죠. 여기를 내가 숫자를 입력하면은 그만큼에 대한 숫자가 만큼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카피를 하는 데 있어서 카피와 인스턴스와 레퍼런스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필요 없는 것들 3개 여기 3개 놔뒀고요. 자, 위쪽에 있는 거 카피를 밑으로 복사를 해서 2개 복사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복사했고요. 처음에 있는 카피를 이번에 또 복사를 할 때, 이번에는 인스턴스로 복사를 할게요. 두 개. 다음 밑에 거는 레퍼런스로 복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총 9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9개를 복사를 했는데, 위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건, 자, 이쪽은 카피예요. 위에 거는 카피. 카피고, 이쪽은 레퍼런스고, 아니, 인스턴스고, 이쪽은 레퍼런스입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하나 넣어줄 건데요. 명령어를 넣어줄 때, 여기는 이제 카피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다가, 보시면 모티파이로 넘어갈게요. 커맨드 패널에 모티파이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름 바꿀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컬러 색상 바꾸고, 보시면 모티파이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모티파이 리스트에 보시면은,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밴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밴드. 밴드라는 명령어를 넣어주면은, 자,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세 개가 다 동시에 돼요. 자,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레퍼런스로 되어 있는 것도 똑같이 밴드라는 명령어를 넣을게요. 밴드라는 명령어 넣었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명령어가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카피에 대한 원본이 명령어가 들어가면은 원본에서 복사된 개체들도 같이 명령어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도 명령어 지워줬고요. 여기도 명령어 지워주게끔, 자, 언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원본이 아닌 개체 복사된 데에다가 똑같이 명령어를 넣어줄게요. 밴드. 자, 원본이 아닌 복사된 객체에다가도 명령을 넣었더니 또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레퍼런스로 들어갈게요. 레퍼런스 중간에 있는 데다가 밴드라는 명령을 넣었습니다. 자, 밴드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어때요? 원본은 가지 않고 이 객체들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명령어를 여기다가 또다시 밴드를 넣게 되면은 이 밴드가 같이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밴드가 명령어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카피는 여기다 밴드라는 명령어를 넣어도 밴드라는 명령어만 들어가고요. 원본에다도 밴드라는 명령어를 넣어도 원본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를 하게 되면 각자 객체로 들어가는 거고요. 명령어가 인스턴스로 들어가면은 숙주든 카피된 복사된 객체든 같은 명령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원본에다가 넣으면은 객체에 따라서 숙주가 되고, 그다음 얘네들이 이제 객체된 카피들도 같이 되지만, 얘네들은 원본만 복사된 객체에다가 넣어도 원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네. 그려봤어요?